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2월 14일 일요일 무료 야간방송 다음주 핵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다음주에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 좋을지 전략을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방송이죠. 이번 주는 3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설 연휴라서 진행을 하지 않으려다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음 주에 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화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고요. 어쨌든 설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력설을 진짜 새로운 해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음력을 설로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뭐 역학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역시 개인적으로는 뭐 양력설은 시작이 됐지만은 음력설이 진정한 또 올해의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음력설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한 해고요. 또 뭐 자신감도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자,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시길 바라겠고 좋은 일들만 늘 생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완화를 시켰어요. 수도권은 2단계로 내렸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시간을 10시로 연장을 시켰죠. 기존에는 9시였는데 10시로 연장을 시켰고요. 다만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잘 지키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언급이 되는 게 백신 문제지 않습니까?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우선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어떤 그 학계의 그런 그 결과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인가요? 그쪽하고 화이자하고 결과를 내놨어요. 아프리카 남아공이죠. 쪽의 변이라든지 이쪽에도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접종을 하게 되면은 다 커버가 된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의 백신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항체 형성률이 70% 정도, 그 정도죠. 그리고 화이자나 모더나는 95%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은 선택권이 없어요. 정부에서 백신 선택권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의 그 어떤 그 순서에 맞지 않으면 밀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좀 아쉽죠. 사실 뭐 불만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내 돈 내고 내가 맞겠다.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왜 선택을 못하게 하냐. 그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방침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이게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죠.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사실 그 코로나의 어떤 그 숫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봤을 때는 방역이 상당히 잘 됐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됐었는데, 작년에 중반 이후부터는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그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을 좀 많이 가졌었던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 겉으로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괜찮았다. 그걸 계속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정부를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를 떠나서
이 최근에 백신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작년 중반 이후에 이 코로나를 대하는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그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조금 이 방심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000명대까지 넘어갔었고요. 결국은 1200명이 넘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자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망자가 결국은 그래도 사망이 발생을 했다는 게 또 정부로서는 많이 또 이제 그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좀 타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제어를 했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나 그런 면에서 있어서도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좀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래요. 어쨌든 올해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잘 그런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셔가지고 개인 위생을 잘 지키셨으면 해요.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어차피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 같으니까 잘 넘기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자영업자들이에요.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한테서 뭐 세금 걷어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다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게 사실 뭐 지금까지 지원했던 거 다 합하면은 많이 받는 분들은 뭐 몇백 될 거고요. 최대가 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는 뭐 100에서 200 그 정도 사이인데 한 달 나가는 월세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직장인들이 직장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비하면은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지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좀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도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잘 견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순서는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지난주 시장 점검, 특징주 리뷰, 다음주 대응 전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수익률 점검, 작년에는 526%가 누적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월은 10% 정도 수익이 났는데 거의 뭐 수익이 안 났다고 봐야죠. 좀 기대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욕심을 부리다가 약간 좀 그 판단 미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운도 약간 없었고요. 어쨌든 2월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수익을 쌓아가서 작년의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뭐 자신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또 2월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시장 점검입니다. 지난주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지수. 자, 이번 주에는 조금 하락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 여기죠.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살짝 하락했습니다. 살짝 약했었던 모습이고요. 특별한 움직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거의 비슷한 흐름에서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 예상을 하면서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살짝 더 반등할 것이라고 봤는데 반등을 시도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추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자, 외국인들이 월요일 화요일에 매도했는데 수요일에 매수를 해주면서 결국은 조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이번 주에도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기관이 수요일에 또 대량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어쨌든 수급적으로 이번 주에 크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대형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대형주들이 그나마 버텼어요. 버티면서 흐름이 나왔는데, 자, 재밌는 건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는 예, 금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쫙 빠졌는데 다른 대형주들이 버텼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고점을 찍은 것 같다.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9만원 이상에서 무조건 매도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말씀드렸었어요. 이날 금요일에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에서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한번 더 할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자. 9만원 이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찍고 이제 쭉 빠지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고점 뚫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다만 자 대형주 지수가 괜찮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물론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 보면 흐름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는 반등할 때마다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강하게 다시 튀어올라서 뭐 9만원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매도할 수 있는 또 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판단이 지금까지는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코스닥 이렇게 모습이 나왔죠. 근데 코스닥 대형주들은 약했어요. 그런데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버텼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버티면서 그나마 지수가 버틴 그런 모습이니까요. 이건 좋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은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주들이 움직인다는 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가 괜찮다는 것이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 이 코스닥 개별주들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매매에 활용하시면 되니까요. 뭐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양의 스택인데요. 흐름이 좋았어요. 좀 조정받으면 한번 단기적으로 보자 그런 차원에서 골라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SC 엔지니어링. 이 종목은 좀 완전히 더 하락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나. 121선 이하까지 좀 기다렸다가 혹시라도 오면은 워낙 또 강했던 종목이거든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주 대응 전략입니다. 일단 다음주에는 뭐 코스피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일단은 지금 박스권으로 봐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박스권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아래 걸친다 그러면은 파생은 양방향 하방 그리고 여기서는 상방 공략 해보자는 거고요. 장중에는 단타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선물에 또 그 움직이는 폭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매매하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어설프게 1, 2포인트 이렇게 움직였을 때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밀리거나 확실하게 반등했을 때 반대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설명하고요. 장중에는 단타 양방향 매매하자 말씀드리겠고요. 흐름을 잘 보세요. 이게 며칠 동안 계속 가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조정받았을 때 상방 공략하는 게 유리하고요. 적당했을 때 적당히 조정받아도 상방 공략이 가능하고 또 뭐 상당히 약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살짝 반등이 나와도 가능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시 적당히 이런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횡보하는 장이다 그랬을 때는 장중에 좀 과매수나 과매도가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개별주 공략하시고요. 일단은 흐름이 좋은 개별주들 조정 시에 눌림목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주 다음 주는 또 신규주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신규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당분간은 신규주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두 종목 신규주만 가지고 와봤는데요. 레인보우 로틱스 조금 더 조정을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을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석경 AT 이 종목은 좀 아쉬워요. 제가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어요. 여기에서 추천을 했다가
15%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수익 실현을 못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좀 아쉬웠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으니까 더 밀리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신규주만 두 종목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자, 뭐 종목을 많이 말씀드린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어쨌든 기억을 하셨다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작년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시장이 이게 또 움직이는 폭이 클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흐름을 잘 보고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매매하기 어려운 장세의 흐름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좋은 시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시장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상당히 안 좋은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농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2월 14일 자, 봉수 선생의 다음 주 핵심 종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